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퍼포먼테입니다. 우라칸 자체도 슈퍼카로 손색이 없는 그런 차량인데요, 우라칸에다가 좀 더 퍼포먼스를 더해서 보다 더 완벽한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라칸 퍼포먼테 모델입니다. 낮고 넓은 본닛은 슈퍼카로서 손색이 없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이 Y자형 형태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자형을 곳곳에 불어넣어 줬고, 둥근 라운드한 디자인보다는, 부드러운 면보다는 날카로운 선과 면을 강조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프론트 립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소재는 포지드 컴포짓이라고 해서 카본을 조금 더 가공한 람보르기니만의 독특한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알라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알라라고 하는 것은 쪽에 보시면 에어 플립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플립이 일정 속도가 지나가면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해서 공력을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토크 벡터링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크 벡터링 플러스 에어로 벡터링이라고 하는 표현을 람보르기니에서 쓰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접지력을 최대화시켜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엔진이 뒤쪽이 있고 앞쪽은 트렁크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은요, 포르쉐보다는 넓거나 실용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슈퍼카에 트렁크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있고, 이쪽에는 LED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셔액은 이 위쪽에서 보충을 해주시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패널을 만져보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트렁크는 앞쪽에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전장은 4506mm, 휠베이스는 2620mm고요 앞뒤 오버행이 거의 없다라고 표현을 드릴 정도로 상당히 짧습니다. 특히 뒤쪽을 보시면 상당히 짧은 오버행을 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전체 중량은 약 1382kg 정도 나가기 때문에 준중형 세단보다도 어찌 보면 더 경량의 바디를 갖추고 있습니다. 휠 타이어는 20인치 사양이 적용이 됩니다. 전륜에는 245, 30, 20이고요 후륜에는 305, 30, 20입니다. 브레이크는 대단히 지금 대용량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카본 세라믹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달리다가 브레이킹을 해보면 거의 그 자리에 주저앉는 듯한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달리기도 잘 달리지만 브레이크 성능만큼도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서스펜션은 지금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앞뒤 모두 WC1 타입의 서스펜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캘리퍼 크기 좀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저 색깔이 조금 촌스러울 수 있는데 람보르기니 우라칸, 그것도 퍼포먼테에서는 충분히 용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데칼도 이렇게 소소하게 꾸며져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퍼포먼테라고 측면도 하단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육각형 디자인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끝에 가서는 공기 흐름까지도 충분하게 고려한 모습들을 곳곳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유구는 요 위쪽에 이렇게 달려 있고요, 열리는 형태고, 캡리스 타입입니다. 캡이 별도로 없고 바로 주유를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라칸을 타시려면은 일반유보다는 고급유 세팅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보시면 어딜 보더라도 슈퍼카의 그 독특한 디자인, 가슴 뛰는 디자인은 곳곳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디퓨저 좀 보세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을지 말 그대로 현실성은 전혀 없고 정말 이상적인 차량, 꿈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기는 지금 듀얼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구경 좀 보세요. 와, 대단합니다. 우라칸 퍼포먼테는 슈퍼카다운 배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 소리를 먼저 들어보시면은요, 상당히 강성도 좋고 또 굉장히 가벼운 소재이기 때문에 슈퍼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소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람보르기니라고 새겨져 있네요. 그리고 뒤쪽도 보시면 스포일러가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포일러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구멍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닫아놨다가
차가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뒤쪽을 좀 다운포스 뒤쪽을 눌러줘야 되는 다운포스가 필요할 때는 이쪽을 앞쪽에 풀립을 열어서 여기로 공기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해줘서 이 전체적으로 큰 날개에서도 다운포스가 한 번 더 발생을 해주고요. 아래쪽에 공기의 흐름에서도 한 번 더 눌러주는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제가 그렇게 고속으로 지금 테스트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느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된 동영상들 참고해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는 굉장히 작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Y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얇고 좀 독특하면서도 진한 인상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305 사이즈 타이어는 이 뒤쪽에서 보시면 뭐 깍두기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요. 타이어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직사각형의 물체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타이어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뒤쪽에서도 전반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네, 우라칸의 엔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운전석 뒤쪽에 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10기통입니다. 5204cc고 최고 출력은 640마력의 토크가 61.2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325로 측정이 된다고 하고요. 제로백은 자그만치 2.9초에 3초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네요. 조금 제가 의아했던 부분은 미션 부분인데요. 물론 기어비를 기가 막히게 세팅을 해주고 엔진 파워 자체가 굉장히 높아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7단 미션입니다. 듀얼 클러치 미션이 적용이 되고요. 우라칸 퍼포먼트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지금 아우디의 형상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고요. 뒤쪽에는 듀폰 라이트 형상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형태의 스마트 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은 히든 타입이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잡아당기면 열리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보시면 그렇게 생각보다 좁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슈퍼카가 실내가 굉장히 불편하고 좁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지금 헤드룸이 조금 여유가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시트가 버켓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간은 조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측면 도어도 완벽하게 알칸타라 소재로 감싸주고 있습니다. 이 재질 자체가 만져보면 정말 고급스럽고요. 포지드 컴포짓이라고 하는 소재를 이 실내에서도 고스란히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의 컨트롤은 지금 아우디 폭스바겐 계열의 형태를 고스란히 갖추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도어락 언락이 진행이 됩니다. 뭐 통풍 시트라든가 이런 것들, 열선 시트 또는 뭐 전동 시트 이런 건 기대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참고로 마이너스 옵션으로 70만원을 원을 주면 지금 이 시트에서 컴포트 시트로 변경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우라칸이라고 키킹 플레이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본 소재 좀 보세요. 가죽이고 카본이고 알칸타라로 시트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네요. 그냥 완연한 버켓 시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Y자형 요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이 야광색의 이 디자인은 굉장히 촌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람보르기니에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소화를 해줄 수 있는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속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지금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는 스포츠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조금해서 잘 안 보이는데 앞쪽에 트렁크, 뒤쪽에 엔진룸을 열 수 있는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글 타입 스위치들이 일렬로 쭉 멋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라이트에 관련된 옵션들이 이쪽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지드 컴포짓이라고 하는 소재를 다시 한번 더 홍보해 주는 것 같습니다. 람보르기니가 특허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 상단도 지금 다 알칸타라로 풀로 감싸져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틸팅하고 텔레스코픽은 여기에서 레버로 수동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D컷입니다. 아래쪽에 D컷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 일반 차량들에서 보이는 방향지시 등이라든가 와이퍼에 관련된 이 막대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컨트롤이 가능하냐면 스티어링 휠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지금 좌우측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방향지시등을 이렇게 가운데를 누르면 꺼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트라다, 스포츠, 코르사, 그러니까 일반 모드, 스포츠 모드, 레이스 모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튼이 굉장히 섹시하죠. 굉장히 강한 레드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와이퍼는 이쪽에서 운전석 우측에 있는 컨트롤에서 워셔에까지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운전에 집중을 하라고, 스티어링에 집중을 하라고 이런 배려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패들 시프트가 굉장히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고 스티어링에 붙어 있지 않고 이 기둥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코너링을 하더라도 항상 이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스티어링에 붙어 있는 게 조금 더 편한데 많이 이 스티어링을 동작을 하다 보면 헷갈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본격적인 레이스, 서킷에서 레이스를 진행을 하실 때에는 이게 더 장점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뭐 개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는 제가 타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타고 내릴 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에 들어왔고요. 버튼 시동인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뭔가 하나 좀 헬기를 조종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우주선을 조종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들어 올리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문을 닫아볼까요? 람보르기니라고 되어 있고 클러스터는 풀 디지털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 리프트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 표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클러스터가 기본 화면 스트라다 모드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스포츠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코르사 서킷에서 본격적인 레이스를 하실 때 사용하는 모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웬만큼 운전 실력이 있지 않으시는 분은 이제 사용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 봅니다. 다시 스포츠, 스트라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클러스터 구성은 세 가지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 바꿔가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디자인하고 폰트가 굉장히 공격적이면서 독특한 것 같습니다. 에어벤트는 이렇게 두 개의 오픈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많이 익숙한 모습의 버튼들이 지금 보이실 겁니다. 요 밑에 보시면 아우디 폭스바겐 계열에서 보는 그 버튼 공조장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위쪽에는 디지털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일의 압력, 온도, 그리고 배터리의 용량까지 체크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지금 이쪽에서 됩니다. 이게 운전석이고 이게 조수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프트업 하는 스위치, 켜고 끄는 버튼, 비상등 스위치는 가운데 붉은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킹 센서를 온오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실 복잡하거나 막 그런 기능 구성은 아니고요. 단순한 것 같지만은 필요한 기능들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슈퍼카라고 해서 편리사항에 관련된 옵션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지금 람보르기니 우라칸에서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쪽에는 아우디 폭스바겐 계열 그대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셨던 분이라면 이 MMI 타입에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버튼 조작감 딸깍딸깍 하는 이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이렇게 멋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고 기어는 버튼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파킹, 매뉴얼 모드, 그 다음에 후진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는 패들 시프트를 한번 이렇게 딱 건드려주면 1로 바뀝니다. 근데 잘 보시면 스트라다고 여기 A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매뉴얼 모드라는 의미고요. 화면에 A 표시가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오토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조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12V 파워 얼렛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USB 포트도 이렇게 커버링이 가능하고 SD카드 2개 넣을 수 있고 CD 타입의 다양한 컨텐츠를 구현할 수 있게 이렇게 플레이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쪽 느낌이고요. 여기 람보르기니라고 은색으로 이니셜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컵홀더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형태고요. 생각보다 유용한 것 같아요. 보기에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고 포르쉐보다는 개인적으로 포르쉐보다는 조금 덜 조잡한 것 같습니다. 오너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일자로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할 때는 불편함이 없지만 흘러내릴 수가 있다라는 점. 이게 생활형 차량이 아니고 완연한 슈퍼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만 썩 유용한 편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선바이저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큼직해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인데 슈퍼카들 보면은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형태고 굉장히 짧습니다. 워낙 지금 차고가 낮고 또 헤드룸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일반적인 타입보다는 이런 형태로 많이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람보르기니 우라칸 퍼포먼테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내에서 주행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풀 버킷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카본 타입이고요. 그래서 뭐 등받이 각도라든가 높낮이 같은 것들을 전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자체도 그렇게 녹록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나마 좀 덜 단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개인적인 기준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내 주행을 하고 있는데 시내 주행에서의 연비는 약 3.8에서 4.5, 4km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세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주로 스트라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스트라다만 하더라도 일반인이 소화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스포츠나 코르사에서는 제 운전 실력 가지고는 이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트라다 모드만 가지고 지금 주행을 주로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시내에서 정체가 심해지거나 가다서다를 많이 반복하면 사실 슈퍼카는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이게 고정형 버켓 시트가 적용이 돼 있고 굉장히 단단한 승차감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도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다라는 점, 그거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적용이 되는데요. 시내 주행에서도 스트라다 모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뒤에서 이렇게 막 후려 패는 듯한 거친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차감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은 그게 그 선택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상 주행을 했을 때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션의 반응은 그렇게 신경질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내 주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브레이크를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극초반부터 발만 살짝 얹어 놓으면 이렇게 울컥울컥 할 정도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담력이 극초반부터 굉장히 강하고 전 영역에서 담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시내 주행을 하실 때에는 브레이크 조작 자체는 그렇게 단단하거나 발이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굉장히 소프트하게 작동을 해주는데 작동을 시켰을 때에 바깥에서 움직이는 그 반응이 상당히 강하고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는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느낌도 듭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계속 이어가 보고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쳐다봐가지고 제가 나이가 좀 어렸으면은 그런 시선들도 좀 즐기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요. 관종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했습니다. 너무 쳐다봐서 심지어 시승 중에 차량을 대고 잠깐 화장실을 좀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쳐다봐서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화장실을 못 가볼 정도로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시승은 참 좋았는데 그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 제가 감당하기에는 과해서 그 점은 조금 불편한 점으로 차량 번외의 얘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앞뒤 모두 WC7 타입의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롤하고 피칭이 기대 이상으로 잘 잡아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을 하더라도 조금 하드하거나 허리 쪽에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롤이라든가 피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느끼지 못할 정도로 대단히 안정감 있는 서스펜션을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다른 분들이 양보를 굉장히 잘해주세요. 제가 좀 급하게 껴들거나 하더라도 평상시에 운전 습관 그대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양보를 굉장히 잘해주시고 상향등이라든가 크락션은 제가 거의 시승하는 동안 느끼지 못했습니다. 약간은 씁쓸한 현실이기도 하지만 어쩌면은 현재의 우리나라 교통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도 있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람보르기니 우라칸 퍼포먼테를 가지고 시내 주행을 했을 때에 너무나 다 친절하시고 뭐 양보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따가운 시선은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편안함도 있네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발진 가속력이라든가요, 순간적으로 이런 느낌. 그리고 코너링도 진짜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아마 화면이 조금 흔들릴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코너링도 거의 진짜 막 바닥에 달라붙어가지고 이 롤이 없어요. 롤이 없고 그대로 그냥 돌아나가는 느낌이 이게 정말 이래서 슈퍼카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코너링 같은 거 해봐도요, 이거 마치 집에서 그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거의 좌우 롤이 없습니다. 롤이 없고 바닥에 착 달라붙어서
악셀링을 어떻게 하더라도 차가 계속 버텨줍니다. 차 자체가 1300km 정도 1.5톤이 안 되는 경량에 속하는데 여기에 600마력이 넘는 엔진, 토크도 60이 넘죠. 이런 엔진을 담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슈퍼카를 경험하지 않은 일반인이 이 차를 운전하시게 된다면 본인이 상상하는 무조건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로백이 2.9초인데요. 아마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약 3초 극초반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데이터들만 보시더라도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위 말해서 드림카다, 슈퍼카다라고 하는 장르는 그래서 이런 네이밍이 붙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리고 터널 안에 들어왔으니까요, 배기음도 살짝 들어보면은, 제가 스포츠 모드로 놓고 뭐 이 정도의 배기음입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는 배기가 좀 더 박력 있게 변해주고 있는데요, 시프트 다운을 할 때에 웅웅 하면서 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한 이 느낌도 정말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라는 말밖에는 제가 이 차를 리뷰하면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드존은 지금 8500 정도에서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전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엔진답게 꾸준한 토크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터보렉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뭐 자연스럽게니까 당연한 얘기긴 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차량들에는 워낙 터보 엔진이 강세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조금 언급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차를 운행하면서 뭐 MVH 같은 거를 논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진동 부분이 상당히 잘 제어가 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0mm가 넘는 초광폭 타이어를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소음이 이 정도라고 하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 가속감만큼은 제가 이게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화면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전해질지 그게 조금 제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이 느낌만큼은 와, 정말 대단합니다. 브레이크도 어떤 속도 영역대에서 밟더라도 정말 꾸준한 담력만큼은 최고 수준이고요,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밸런스 자체도 대단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와, 이거는 정말 서킷에서 한번 제대로 달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소위 이렇게 그 하이 퍼포먼스 카들을 이야기하실 때 국내 도로 사정에서 뭐 300km, 200km 넘게 밟을 데가 어디 있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일반 차량 얘기고, 똑같은 차량의 조건, 똑같은 도로 조건이면은 이 차는 일반 차량의 두세 배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제로백인데요, 제로백을 하면서 제가 이 지포스를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순간적으로 정신이 멍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뭐 3초대에서 제로백 충분하고요, 2초 후반까지도 조금만 더 연습을 하거나 노면 상태가 좋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간인데 약간 정신이 멍한 느낌, 그리고 무슨 롤러코스터 같은 거 제대로 타고 내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약간의 울렁임도 전달이 되고요. 이게 화면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지 사뭇 궁금하기도 한데요, 사실 뭐 연비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리뷰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차를 타보게 되면 그런 것들은 뭐 관심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고속도로에서도 제가 뭐 편안하게 속도를 달려보고 있는데요, 평균 연비는 4.8km에서 5.3km 사이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운행을 해보면 알라라고 하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제가 그 정도의 그 공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운포스가 어느 정도까지 적용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느낄 정도의 민감도는 저한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초고속 주행에서도 꾸준하게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이 차의 전체적인 프레임이라든가 서스펜션의 구조, 그 다음에 휠타이어 뭐 여러 가지의 특성들만 감안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느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를 보려고 그러면 정말 초고속 주행에서 다운포스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오너라면은 아마 초고속 주행에서 이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같이 이렇게 뭐 제한된 시승에서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제가 리뷰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고속 주행에서도 브레이크는 정말 바닥에 꽂히는 듯한 아주 강력한 담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도 최고 수준이고요. 또 가속 페달도 자연흡기 엔진이지만 전 영역대에서 꾸준한 토크감을 보여주다 보니까 상당히 가볍게, 그리고 박진감이 넘친다는 표현을 제가 쓰고 싶을 정도로 상당한 매력을 보여주면서 시원하게 달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될지 제 언어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그 만족감이라든가 느끼는 감성, 그 다음에 짜릿짜릿한 이 어떤 스릴 넘치는 이런 느낌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차는 저도 살 능력이 안 되지만 아무나 살 수 있는 차는 분명히 아니고요. 다만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승이라도 한번 해보면 현실에서 잠깐이나마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꼭 경험을 해 보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스티어링 반응 자체도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날카로운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고요. 풀타입 사륜구동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안정감이나 그립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한 80에서 100 정도 일상적인 주행을 하게 되면 단단한 승차감은 여전히 허리에 약간의 부담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다만 한 가지 이 시트는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살 수 있게 된다면, 현실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살 수 있게 된다면 저는 마이너스 시트 옵션, 컴포트 시트를 무조건 선택을 해서 조금 더 편안함을 추구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차량들 엔진이 앞쪽에 있어서 보통은 이제 앞에서 뭔가 끌어주는 듯한 느낌, 후륜구동 차량이지만 앞쪽에서 엔진이 뭔가 바쁘게 움직여줘서 이 차가 움직이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 차는 제 뒤에서 엔진이 지금 열심히 열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하고의 위치가 상당히 가깝다 보니까 뭔가 이 기계적인 느낌들, 철컥철컥하고, 이게 소음 수준이 아니고요, 뭔가 기분 좋은 기계적인 느낌들이 계속 뒤에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어떤 주행에서의 감성 품질이 조금 높아진다고 표현을 드릴까요? 이 감성은 스포티한 느낌의 감성입니다. 그런 점들도 람보르기니에서 굉장히 좀 소소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달리기 위한 차, 오로지 달리기만을 위한 차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불편하거나 조금 이런 감성 품질에 좀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요. 람보르기니에서도 대단히 높은 수준의 감성 품질을 구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시승하면서 저는 받았습니다. 이 감성 품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포츠 주행의 감성이라는 거 언급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라칸 퍼포먼테를 운행을 하면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차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이지만 리프트업 기능이 있습니다. 40에서 45mm 정도 앞쪽을 좀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시속 70km가 되면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70km 언더로 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리프트업이 되지 않고, 그거는 수동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차고가 낮은 것하고 리프트업 다운을 하는 게 어느 정도는 매뉴얼화 돼 있어서 요거는 운행할 때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차고가 너무 낮고요. 리프트업도 70km 이상 되면은 해제됐다가 그 언더로 돌아왔을 때 다시 리프트업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손으로 매뉴얼로 조작을 해줘야 된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차량 자체가 굉장히 낮고 또 공기저항계수도 낮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저항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이 A필러 쪽에서 들리는 풍절음, 측면에서의 풍절음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엔진이 뒤쪽에 있고 워낙 박력 있는 배기 사운드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시승을 하면서 풍절음이나 측면에서의 바람소리 뭐 이런 것들은 크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시야가 좋습니다. 차가 헤드룸이 낮기 때문에 앞쪽에 윈드실드도 굉장히 많이 누워있고 이렇게 길쭉하게 뻗어 있는 편인데요, 측면에 글라스를 앞쪽까지, A필러 쪽까지 이렇게 쪽창을 두고 있어서
글라스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수도 있는데 실제 앉아서 운행을 해보면 아마 화면으로도 보여지실 텐데요. 생각보다 넓고 편안한 시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차고가 낮고 이러면 굉장히 답답하고 운전 시야가 좀 안 좋기 쉬운데 의외로 람보르기니 우라칸 퍼포먼테에서는 그런 점은 조금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오랜 동안 슈퍼카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소소한 부분에서도 노하우가 충분하게 쌓여 있다라는 느낌 받고요.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항상 이 방향지시등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언제부터 제가 이 차 타봤다고 스티어링 위에서 이렇게 까딱까딱 좌우로 스티어링 위에서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게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알칸타라 재질의 스티어링 휠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손에 땀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계속 이 촉촉한 그 수분기를 얘가 흡수하니까 손이 이렇게 좀 뻣뻣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람보르기니 우라칸 퍼포먼테에서는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립도 좋고요. 예, 이게 편파적인 리뷰가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리뷰하면서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가 지금 화면에서 조그맣게 이쪽에 보이실 것 같은데요. 아웃사이드 미러가 육각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날렵하고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지금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고 약간 바깥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아웃사이드 미러 이 시야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각지대도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운전하실 때 불편하거나 뭐 이런 것도 조금 적으실 것 같고요. 안전 운행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라칸 퍼포먼테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예, 보컬 끝이 조금 맑게 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중음보다는 저음대가 조금 풍부하고 단단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람보르기니 우라칸 퍼포먼테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